센터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고민이 바로 목이 너무 아파요입니다. 처음엔 대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봐요. 며칠만 쉬면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닙니다. 그건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 즉 신경이 이미 압박받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목뼈, 즉 경추는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고 뇌에서 손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 다발을 보호합니다. 이 경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쿠션이 있어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죠. 그런데 잘못된 자세나 반복된 긴장이 쌓이면 이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리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팔 저림, 손끝 감각 이상, 어깨 결림, 두통입니다. 목이 아픈 이유는 오늘의 자세가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숙인 고개,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자세, 하루 종일 긴장한 어깨, 이 모든 것이 목을 앞으로 당기고 디스크에 압력을 쌓이게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초기 통증을 단순히 마사지나 교정으로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증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찾습니다. 근육의 긴장 밸런스, 어깨의 정렬, 그리고 경추 아래에서 목을 떠받치는 등용추의 움직임까지 함께 봅니다. 목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회원님은 1년 넘게 목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까지 권유받았지만 센터에서 자세 교정과 호흡 재교육, 그리고 작은 근육의 움직임을 되살리는 훈련을 병행한 뒤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건 단 하나. 내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목의 통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임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원님, 지금 거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상담할 때 꼭 드리는 말입니다. 목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거북목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목은 원래 뒤로 살짝 겹쳐진 시작,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선이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목의 곡선이 사라지고 일자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가면 거북목, 심해지면 목 뒤가 두툼하게 솟은 버섯목으로 발전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목이 뻣뻣한 건 늘 그렇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미 디스크가 압박을 받는 단계에 들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앞으로 나오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고개가 1cm 앞으로 쏠릴 때마다 경추에 걸리는 하중이 23kg씩 증가합니다. 결국 머리 하나 무게가 5kg이라면 거북목 상태에서는 2030kg의 압력이 디스크를 누르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깨가 말리고 등은 굽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목만 보는 게 아니라 등, 어깨, 가슴까지 함께 교정해야 합니다. 몸바른 운동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께 고개를 뒤로 젖혀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죠.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어깨를 부드럽게 뒤로 열어 등의 긴장을 풀어주는 훈련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야 목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 운전할 때 앞으로 쏠린 어깨, 책상 앞에서 구부정한 허리, 이런 일상의 자세 하나하나가 거북목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목이 변형되는 이유는 습관의 누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를 펴고 어깨를 열고 시선을
정면으로 맞추는 것. 그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목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목이 아프다기보다 팔이 저려요. 손끝이 찌릿하고 가끔 물건을 놓칠 때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늘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그 증상이 아침에 더 심하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지지 않나요?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땐 저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목 디스크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뻐근하고 어깨가 뭉치는 느낌이죠. 하지만 그 상태를 방치하면 통증이 팔에서 손끝으로 번집니다. 경추에서 시작된 신경이 어깨, 팔, 손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한 부분만 눌려도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한 회원님은 이런 증상을 1년 가까이 참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담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젓가락질도 힘들어요. MRI 결과 56번 경추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죠. 다행히 아직 수술 단계는 아니었지만 일상에서의 자세 교정과 근육 이완을 병행하지 않았다면 손의 감각 저하나 마비로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목 디스크의 무서운 점은 통증보다 감각 이상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손끝이 둔하거나 팔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면 그건 이미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회복까지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몸바른운동센터에서는 이런 증상을 단순히 목 주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경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함께 점검합니다. 등의 긴장, 어깨의 말림, 호흡 패턴까지. 왜냐하면 신경은 길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원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스크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멈춰서 나를 돌아봐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팔이 저리고 손끝이 간질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내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자세를 바꾸고 근육을 풀어주는 그 순간부터 디스크의 압박은 줄어들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 치료도 다 받고 약도 먹었는데요. 회사만 가면 다시 아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늘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대로라면 통증도 그대로거든요. 목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환경입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자세, 턱을 앞으로 내민 채 일하는 습관, 낮은 책상과 너무 부드러운 의자. 이 세 가지만으로도 경추는 하루 종일 압박을 받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다시 아픕니다. 그래서 몸바른운동센터에서는 회원님이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의 환경을 함께 바꿉니다. 저는 상담 중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 중 목이 제일 긴장될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은 컴퓨터 앞에 있을 때요. 라고 답하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그럼 우선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까지 올려볼게요. 이렇게 단순한 조정 하나로도 목의 압박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 의자의 높이와 등받이 각도를 바꾸면 허리와 등 근육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업무 중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단 20초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 그 짧은 습관이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 중 이 습관만 들여도 3주 만에 어깨 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몸은 치료실 안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회원님의 일상 속에서 회복됩니다. 목을 고치려면 운동보다 먼저 일하는 환경을 치료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앉는 의자, 책상,
모니터, 휴대폰 각도. 이게 바로 생활 속 치료실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굳게 세우고 시선을 정면으로 맞추는 것. 그 단순한 변화 하나가 당신의 목을 10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선생님, 저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목이 더 아플까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동보다 먼저 하셔야 할 건 힘 빼기예요.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면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을 돌리고 스트레칭을 세게 하죠. 하지만 목은 그런 자극에 약한 부위입니다. 이미 긴장된 상태에서 더 큰 힘을 주면 근육은 더 뭉치고 신경은 더 눌립니다. 우리는 목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회원님께 늘 말합니다. 지금은 운동이 아니라 회복의 연습을 할 때예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보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 다음 어깨를 천천히 뒤로 10번 정도 돌립니다. 돌릴 때마다 등,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죠. 그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펴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깊게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회원님들은 종종 웃으시죠. 이게 운동이냐고요?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동작이 경직된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실제로 목 디스크 초기 단계의 회원분들이 이 호흡과 어깨 돌리기만 꾸준히 실천해도 34주 후에는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풀려야 디스크를 누르는 압력이 함께 내려가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 우리 몸은 강해지는 것보다 편해지는 것을 먼저 원합니다. 긴장이 풀리면 혈류가 돌아오고 산소가 공급되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회복 회로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은 짧은 이완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목이 답답할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3번 해보세요. 그 몇 초의 휴식이 하루 종일 목이 받는 하중을 줄여줍니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목이 아픈데 왜 등 운동을 하죠?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목을 세우는 힘은 목이 아니라 등에서 나와요.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등이 약해지면 머리의 무게를 버틸 기둥이 사라지고 목은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북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목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등 근육 활성화 운동을 꼭 진행합니다. 등을 펴는 힘이 생겨야 목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게 원리죠. 회원님들과 첫 운동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지도합니다. 자, 벽에 등을 대고 서볼게요. 어깨, 엉덩이, 뒤통수가 벽에 닿게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뒤통수가 안 닿아요. 하시죠? 이게 바로 등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깨 돌리기와 벽 푸시업을 합니다. 벽에서 30cm 정도 떨어져 서서 팔을 벽에 대고 천천히 미는 동작이죠. 이건 팔 운동이 아니라 등으로 미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렇게 10회만 반복해도 짧아져 있던 가슴, 근육이 열리고 등의 장력이 살아나면서 몸이 바르게 펴집니다. 등 근육이 강해지면 목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무게를 나누어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목을 돌리는 스트레칭보다 등을 세우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목표는 단순히 아픈 부위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몸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등이 깨어나면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면 목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연결이 회복되는 순간 통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북목을 고치려면 목을 만지지 말고 등을 깨워야 합니다. 하루 5분. 거울 앞에서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벽에서 팔굽혀펴기를 10회만 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등 근육을 깨우고 목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결국 목을 지키는 건 목이 아니라 당신의 등입니다. 등이 살아나면 목은 저절로 바른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회원님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몸 좀 교정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원님, 제가 교정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이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몸은 하루에 한두 번의 운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과 인식, 이 두 가지가 변해야 몸이 달라집니다. 좋은 자세로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가 치유가 되고 나쁜 자세로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가 다시 통증을 만듭니다. 결국 치료의 주인공은 트레이너도 병원도 아닌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저는 회원님이 스스로 자기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깨가 말려 있다면 왜 그런지, 목이 아플 때 어떤 움직임이 원인인지 직접 느끼고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 순간 회원님은 깨닫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쁜 자세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패턴이었구나. 한 회원님은 목 디스크로 2년 넘게 약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6주간 호흡 교정과 자세,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통증이 와도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순간 그분은 더 이상 통증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몸바른 운동센터가 강조하는 건 단순한 재활이 아닙니다.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훈련입니다. 내 몸을 느끼고 스스로 조절하는 감각이 회복되면 누구나 자기 몸의 전문가가 됩니다. 저는 회원님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 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고 바르게 쓰면 반드시 회복합니다. 결국 내 몸을 바꾸는 건 꾸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1분이라도 바르게 서고 한 번이라도 어깨를 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의 몸을 관찰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수년간의 통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내 몸을 고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그 길을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일일 뿐입니다. 회원님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운동할 땐 괜찮은데 회사만 가면 다시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그대로라면 통증도 그대로예요. 센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운동보다 생활입니다. 운동은 하루 1시간이지만 몸을 쓰는 습관은 하루 24시간이기 때문이죠. 결국 통증은 하루 1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23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루 중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그곳이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컴퓨터 앞 운전석, 식탁, 소파, 침대, 그 자세 하나하나가 몸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동이 끝나도 그 시간을 일상으로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세우고 턱을 살짝 당겨 시선을 정면으로 맞추는 것. 스마트폰을 볼 때는 손을 들어 올려 시선을 낮추지 않는 것. 이 단순한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목과 어깨의 긴장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통증이 있는 몸은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지금 내 자세가 어떤지,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저는 회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루 한 번 하는 것보다 몸을 하루 종일 의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 몸의 회복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서 나옵니다. 운동은 그 변화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죠. 습관이 바뀌면 근육의 기억도 바뀌고 몸의 정렬이 바뀌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써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잘못된 습관을 줄이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게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회원님, 이제는 몸을 맡기는 대신 직접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일상이 바뀌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